이제 한국 경제 같은 경우에도 조금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는 성장률이 조금은 나아지는 걸로 그렇게 예측을 했죠. 2.3% 조금 못 되는 수준 그 정도 성장을 할 거로 보고 있는데 이제 이런 게 이렇게 서서히 회복된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노조 갈등이 극단적인 파업이라든가 뭐 이런 게 되면 쉽게 회복을 못하는 문제가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그렇게 가기 전에 사실은 또 이 돈이 풀린 곳에서 막 올라가서 거기에 일종의 과열을 보였던 부분들 예를 들면 뭐 부동산도 그렇고 또 주식시장도 그렇고 그런 쪽에서 일부 이제 어려움이 이제 이자율이 올라가면서 어려움이 이제 드러날 텐데요.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부동산일 겁니다. 부동산이 지금 보니까 물류 창고 뭐 이런 데서 부동산 PF 부실이 이제 서서히 이제 두드러지고 있다고 합니다. 그래서 공사가 중단이 되거나 물류 창고를 짓는 공사가 중단이 되거나 아니면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 빌린 돈을 갚는 어떤 그 이자는 쭉 갚아가야 되는데 그 연체가 또 되고 그러다 보니 거기다 더해가지고 이제 또 지금 이제 부동산 가격은 좀 떨어지고 있지만 자재값은 또 엄청나게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? 그래서 그런 자재값은 또 오르다 보니까 이게 뭐 건축비는 또 오르는데 그게 그 건물을 다 지어놨을 때 받을 수 있는 가격에 대한 전망은 밝지 않다 보니까 공사가 중단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자를 제때 못 갚고 그래서 부실 대출 그게 대충 PF 쪽에서 된 게 뭐 수조 원이라는데 이게 앞으로 얼마나 커질지 모른다는 약간 불안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. 예,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이자율이 오르면서 부동산 막 개발 막 그냥 한때 오를 때 부동산 가격이 좋을 때 그때 앞으로도 좋을 거라고 생각해서 시작했던 상당한 사업들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거는 예상을 했는데 그게 이제 어디에서 어떻게 올지 잘 몰랐는데 이번에 보니까 그 물류 창고 짓는 그쪽이 그게 생각보다 그런 걸 많이 했고 거기에 PF 대출이 그건 뭐 좀 안전하다고 봤는지 아마도 물류 창고에 대한 수요 우리 뭡니까 로켓 배송인이 물류 그걸 잘 활용하는 그런 사업들이 이제 상당히 기대를 모았고 그래서 그런지 물류 창고 같은 것들에 대한 수요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게 앞으로도 계속 될 줄 알고 했는데 그게 생각보다 좀 예상과 달라졌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여기에 좀 문제가 좀 있다고 합니다. 이게 그래서 이런 이제 우리가 조금 주목해야 될 것은 이런 것들이 유튜브 현혹자리 말 예.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점에서 이제 부동산이나 이런 데도 조금은 좀 이게 이제 특히나 요즘은 막 여러분들 마지막 이런 게 있다 보니까 더 이렇게 어쩌면 현혹을 시키려는 그런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좀 투자라든가 이런 거는 조심스럽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아마 뭐 저보다 이런 쪽에 또 현장에 계신 분들은 저보다 더 생생하게 이걸 알고 계실 거라고 믿지만 아무튼 지금 이제 이자가 계속 올라가면서 기준금리가 올라가면서 거기에 맞춰서 대출금리니 뭐 온갖 것들이 다 올라가니까 그걸 견디지 못해 가지고
터지는 곳들이 여기저기 나오는데 그 가운데 가장 먼저 부동산에서는 물류창고 쪽에 이제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. 아마도 이렇게 되면 다른 쪽에 주택이라든가 이런 쪽에도 상대적으로 물류창고 이거는 뭐 잘 됐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갔을 텐데 이제 이런 데서 이렇게 터지기 시작하니까 한편으로는 이게 어떻게 보면 터진다는 이야기는 이제 그만두라.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러분한테 그 프로세스를 조금만 이론적인 걸 좀 말씀드리면 돈을 많이 풀어서 이자율을 굉장히 낮추면 사람들이 그 돈을 가지고 뭐 사업을 PF 이런 뭐 물류 창고를 짓든 뭘 하는데 실제로 그 사업을 하기 위해 필요한 저축이 충분히 되어 있는 건 아닌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는 어느 순간에 가면 자재가 모자라고 저축해 놓은 자재가 모자라고 그렇게 되는 순간 이제 사업이 다 짓지 못한 그런 사업들 중간에 포기해야 되는 그런 사업들이 나오게 된다. 이런 게 이제 소위 말하는 화폐적 경기 변동론, 특히 오스트리 학파의 그런 내용입니다. 박사님 물리산 피해 처음 알았습니다. 어떻게 왕도님 뒤에 글자는 잘 안 보이는데 부실 처음 알았습니다. 근데 그러니까 결국은 그게 이제 지금 다 못 짓게 된 어떤 그런 게 나오기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물자가 부족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 그래서 그런 사업들 그러니까 끝까지 할 수 없는 사업들을 이제 잘 정리하는 문제가 수습한다는 게 별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 자원이 부족한 것이기 때문에 수익성이 이거는 해봤자 안 되겠다 싶은 수익성이 낮은 거는 낮은 대로 하고 그게 또 가격이 확 떨어져서 싼 가격을 인수한 사람이 앞으로 이걸 갖다 조금만 돈을 더 들여서 이걸 계속해서 완공을 해서 수익성이 있다 싶은 사람들 그걸 이제 좀 싸게 사서 다시 장기적인 전망을 다시 한 번 더 해보거나 그걸 일부는 그렇게 하고 일부는 사업을 접고 해서 정리가 그러니까 수익성이 없는 사업들이 좀 정리가 돼야 됩니다. 할 수 없이 다 성공해서 끝까지 갈 수가 없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아주 조금만 돈을 더 들이면 계속 해서 좀 그 사업 자체를 낮은 가격으로 받아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제 정리가 돼야 될 텐데 스무스하게 그게 과연 또 그런 식으로 잘 될 수 있을지는 또 두고 봐야 됩니다. 이게 그래서 그걸 마치 그런 것과 비슷하죠. 여러분들 뭘 하다가 처음에 이런 걸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됐을 때는 그 다음 이제 세컨드 베스트 지금 이걸 하려고 안 됐을 때 그 다음 어떤 용도로 또 뭔가를 해볼 수 있듯이 좀 이것도 일종의 이런 표현이 좀 구조조정이란 말이 좀 나쁘기 좀 무섭게 들리기 때문에 함부로 하기가 좀 그런데 어쨌든 조정을 해서 그만둘 사업은 그만하고 그래도 끝까지 이거는 조금만 더 하면 나름대로 수익성을 낼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것들은 끝까지 좀 마무리를 짓고 하는 그런 작업을 해야 될 거로 보입니다. 그래서 PF니 뭐니 이렇게 많이 늘어났던 것들은 근데 이제 그거는 결국은 그 사업을 접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거기에 희망을 걸고 했던 분들한테는 많은 실망이 되겠습니다만은 시장이란 게 그런 거죠. 그러니까 옛날에 철도를 갖다가 놓는 붐이 미국에 있었을 때 각 그 철도를 갖다 열심히 놨는데 그거를 이제 철도가 놓기만 하면 사람들의 이동이 많아지고서 돈을 많이 벌 거라는 생각 때문에 그걸 엄청나게 많이 깔았는데 그게 사람들이 철도를 그렇게 장거리는 철도보다는 오히려 비행기가 나와서 비행기 수요가 많아지고 그러면서 철도를 투자한 사람들이
생각보다 돈을 못 벌었습니다. 실패한 사람도 많았고. 그런데 철도 자체는 거기 깔려 있기 때문에 그 철도를 싼 가격에 딴 사람이 사서 사실은 투자를 엄청나게 많이 했지만 그 손실을 보고 팔고 누가 사서 이제 그 회사를 철도 회사를 이제 운영을 했을 때는 수지가 맞아서 또 그게 버려지지는 않았죠. 그러니까 이용은 됐는데 그것처럼 이런 물류 창고 이것도 손해를 보는 사람이 나올 거고 일부는 사업을 접어야 될 거고 일부는 완공을 해서 그 물류 창고를 좀 싸든가 다음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갈 걸로 생각이 됩니다.